기표소 등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나경원 간사 막았다. 법사위 초유의 표결로 봉쇄했다라는 거예요. 나경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되는 걸 이거를 표결로서 막았다라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그 의사진행 발언을 쭉 들어보니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표결 처리하려면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서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투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네. 또 다른 역사를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국회가 아닙니까? 의회 독재의 역사를 또 쓰고 있습니까?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간사하고 내란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네,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군요. 네. 우리 반 단장을 정하는데 왜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합니까? 네. 위원장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죽이면 안 되죠. 원정 질서를. 우리 일어납시다. 여기 더 앉아 있을 이유 있어요? 나경원 간사 선임의 안건은 나경원 위원님을 법사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인 관계로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저희가 평소보다 좀 길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길다고 전혀 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액티브한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한 표결로 부결시켜. 이런 인간, 야 이리 와봐. 이런 얘기들이 법사위에서 나오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추미애 위원장, 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 안건 자체를 상정을 안 했었는데 상정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웬일이지 싶었는데 상정을 하고 표로서 부결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요거부터 일단 좀 짚어보죠. 최수영 위원님. 네. 일단 안건에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네. 부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일사부재로 해서 한번 부결되면 다시 못 올리는 겁니까? 국회법상은 그래요. 네. 국회법상에서는 그런데 네. 문제는 국회법상 상임위 관사 규정이 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돼 있습니다. 네. 호선. 이번에 호선 안 했잖아요. 호선 안 했잖아요. 네. 호선하고인데 호선 안 하고 이걸 표결 처리했잖아요.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이제는 국회법 해석을 두고도 다시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될 처지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상에는 한 번 처리된 의안은 네. 다시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 맞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 또 세부적인 거는 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선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표결로 처리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한 게 네. 바로 이런 거죠. 사실 저는 본회의장에서는 늘 인사 관련한 그 안건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무기명 기표소가 설치되는데 그렇죠. 상임위장 기표소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해석이 날 수밖에 없어서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분은 출구 전략을 여야 모두 짜야 되는 상황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일사부재로 다시 올리냐 못 올리냐 자체를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가버렸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저 영상 속에 나경원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옆반 반장 뽑는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옆반에서 남의 집이 왜 우리 집 미래 간섭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취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영상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김용민 의원이 반장 아니라 부반장이에요.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좀 다르죠. 윤경호 위원님. 지금 야당 간사 선출은 옆반 반장을 뽑는 겁니까? 우리 반 부반장을 뽑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부반장이긴 하지만 네. 그 부반장이 가끔 위원장 역할도 하잖아요.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장 역할도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최수영 의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국회법 112조는 표결로서 처리한다고. 국회법 50조는 간사는 호선으로 한다.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는 충돌된다.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자초를 한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네. 만약에 저 내란 뭐 이런 공격 부분을 빼더라도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이 한남동에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태극기 부대와 함께 갔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내란 옹호와 관련된 여러 행태들이라든가 이거 빼더라도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그거 하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라면 그건 재척 사유에 해당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이 지방에 국정감사를 갔는데 네.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역할을 하는데 남편이 피감기관의 수장으로 앉는다. 그건 본인이 스스로 그건 뭐 재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3자가 제외하는 건데 네. 그건 본인이 스스로 꺼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사태는 이 고집과 고집이 지금 부딪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치가 실종되는 거고 합리는 사라지는 건데 저는 뭐 모든 사태의 원인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자 윤석열 계엄, 내란 이런 것들과 우리는 절연하겠습니다. 우린 반성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인 상황의 국민의힘이라면 네. 그래도 저렇게 반발을 할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경호 의원님 말씀은 뭐 지금 12.3 비상계엄, 뭐 내란, 뭐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가족으로 남편이 지방법원 법원장이라고 한다면 그 피감기관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법사위의 간사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요 얘기가 어제 똑같이 박지원 의원이 요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같이 영상으로 좀 보고 오시죠.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너무 무례합니다. 대박.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준택 실수했어. 박준태 너무 무례해. 박균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인간이 되라고. 말이 돼. 정말 몰랐어요. 알고 있다고. 전혀. 네, 어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이거는 남편까지 좀 같이 욕먹이는 뭐 그런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 얘기가 나오면서 사모님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얘기를 해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까지 갔다라는 거죠. 7년 전 사별 박지원의 사모님 뭐 하시냐 법사위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건데 요 아수라장이 됐었던 게 처음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요 얘기를 하면서 막 가족 얘기까지 막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얘기가 지금 윤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이 배우자가 법원장인데 법사위에 간사하는 건 맞습니까? 라는 지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 충돌 혹은 재척 사유로 보는 건 너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서 본인이 알아서 뭐 피하는 건 제가 뭐 그건 알아서 그 개인의 영역으로 봐야지 이거를 네. 사실 법에서는 이걸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내가 국토부 국장인데 그럼 남편이 국토위 가면 안 됩니까? 저는 그거를 좀 과도하다. 이게 만일 이게 이제 금전적이거나 혹은 뭐 재산상의 이유거나 네. 혹은 뭐 사적 이유로 이제 이게 충돌이 될 때는 그건 안 가는 게 맞죠. 국회법에도 그런 것들은 이해 충돌에 대한 방지 조항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임명직이잖아요. 국가가 임명한 사안이고 사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얘기를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피감기관장으로 마주하는 거. 그때는 예를 들면 위원장으로 진행 안 하면 될 일이고. 아, 재척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당일 한 해에서만 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국힘의 정당이 교섭단체고 107석 가진 정당이 선출해서 그 말하자면 법사위에다가 우리 이 사람으로 간사하겠습니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내란 프레임도 씌우고 반성을 안 했다 그러고 또 당신이 지금 패스트트랙 지금 재판 중이니까 안 된다.
진짜 별별 이유를 다 댔는데 논리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제 가족 얘기까지 꺼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논리 싸움에서 가족이 등장하는 순간 이건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 아수라장이 된 게 네. 바로 저 남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랬는데 굳이 그걸 소환했어야 했을까? 저는 그게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개인이 윤리적으로 판단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사실 싸움이라는 게 너와 나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 얘기까지 나오면 이거는 이제 판이 엄청 커진다. 근데 가족 얘기를 또 민주당에서 먼저 꺼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윤경호 위원님. 이해충돌이라는 건 규정이 있고 없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해충돌은 어떻게 보면 관행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컨벤셔널 위즈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현역 논설위원 시절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관련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항상 가면 물론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항상 가면 이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장, 부장판사, 그리고 저 같은 언론인, 그리고 대학 교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만 항상 그러니까 이 심사 대상자가 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라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대학 때 친했던 동기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사법시험 같은 기수라든지 네. 아니면 이 직전에 근무를 같이 했던 인연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이 징계 심사에 그분은 본인이 알아서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는 더더욱 그런 점에서는 중요하죠. 위원장만 안 하면 된다. 물론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이고 공정한 될 수 없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하면서 법사위만 고집을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논란을 많이 일으키면서 그렇다면 이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굳이 그 많은 상임위 중에서 거의 20개 가까운 상임위 중에서 왜 꼭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와서 법사위에 간사를 해야 되느냐. 이해충돌 지적까지 나오는데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가족 얘기까지 다 나와 버렸죠. 이렇게 되면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간 측면이 없지 않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저희 키워드가 기표소 등장이죠. 상임위에 기표소가 등장한 건 저도 기자 생활 한 20년째긴 합니다만 처음 봤거든요. 뭐 아까 헌정사 처음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긴 하셨는데 사실 상임위에 간사를 뽑을 때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다음은 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셨던 조은희 간사님께서 사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회법 50조는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범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앞에 좀 설명이 길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래 해서 바꿔야 되니까 간사를 누구로 하겠다. 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선임합니다. 땅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윤경호 의원 좀 기표소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안건으로 그냥 계속 안 올리면 모르겠는데 안건으로 올리고 부결을 시킨다는 건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기분 나쁜 방법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추미애 위원장과 법사위에 이를테면 행정실 이런 데서 미리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통상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것으로 찬반을 네. 또는 구두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넘어갔고 찬성하는 분 손 드세요지 저렇게 무기명 비밀 투표? 저건 아예 작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뒤집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특검법 기한 연장 안 한다. 그와 함께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수용한다라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었잖아요. 그걸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불어온 여론의 역풍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가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거는 아까 우리 표현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한 번 부의된 안건을 네. 다시 올릴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원칙이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린 저 기표소라는 저 천막이 전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서 이건 정말 해법이 없이 양쪽이 서로 부딪히는 지금 열차인데 정치적인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힘 대결인데 힘 대결로 하면 10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당과 이 범여권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결론은 걱정이 된다였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 나경원 의원은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라는 명확한 의지가 확실하게 묻어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경원 의원도 내려올 생각에 간사를 하겠다. 이쯤 되면 약간 감정 싸움이고 자존심 대결이 됐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쉽게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는 매번 열릴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냐라는 거겠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